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할 때 야간에는 외상 환자가 주류였지만 낮에는 암 환자가 다수였다. 2년 전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남성이 50살이 되자마자 위암 판정을 받았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생활했던 40대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죽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빠른 죽음과 느린 죽음이다. 흉기나 교통사고는 빠른 죽음을 불러온다. 반면 치매나 암, 당뇨, 심장병은 느린 죽음을 불러온다. 날 두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느린 죽음이었다. 느린 죽음을 불러오는 병들은 서서히 진행되며 증상을 느끼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올 때는 이미 늦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몇 달 지연시키는 것뿐이다. 느린 죽음에서 환자들을 구하고 싶었던 나는 25년 동안 노화와 장수를 연구했다. 그리고 느린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느린 죽음의 주범은 치매, 암, 당뇨, 심장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병에 걸릴 확률이 급증한다. 특히 60대 이후 환자가 많다. 이 네 가지 질병의 발병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대사 기능 이상이다. 대사가 건강한 사람이 도넛을 먹으면 도넛의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신체 활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대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도넛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피부 및 지방으로 저장되다가 몸의 다른 부위로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넘친 지방은 혈액으로 흘러들어 중성지방이 되고 배로도 침투해 내장지방이 된다. 염증을 촉진시켜 암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느린 죽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사 건강을 관리하면 치매나 암, 당뇨, 심장병의 발병을 막을 수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장수의학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인 피터 아티아 박사가 쓴 질병 해방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건강과 장수,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치매나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60대 이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려라.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고 매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일주일에 겨우 90분 운동을 하면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을 14% 줄일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물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나이 들어도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심폐 체력을 늘려야 한다. 특히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힘들게 운동할 때 개인이 쓸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으로 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구 결과 또래 집단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하위 25%인 사람은 상위 25%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배 더 높았다.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꾸준히 2구간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1에서 5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구간이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라면 5구간은 힘껏 전력 질주하는 것을 뜻한다. 2구간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조깅, 자전거, 수영 같은 2구간 운동을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2구간 운동을 6개월 동안 한 다음에는 고강도 운동을 주 1회 정도 추가한다. 4분간 최대 속도로 달린 후 4분간 가볍게 달린다. 다음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심박수가 분당 100회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최대한 회복되어야 한다. 90대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으려면 50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45는 되어야 한다. 이처럼 운동으로 산소 섭취량을 최대로 높여보자. 2.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라. 현재의 식사법과 영양은 그저 그런 정보와 엉성한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아마존을 검색하면 식사법 관련 책이 4만 권 이상 되며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에서는 자칭 전문가와 영양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먹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매회 소개하고 있다. 저지방이 좋다, 채식을 해라, 육식만 해라, 이건 이렇게 먹어라 등 각 식사법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식사법이 다른 모든 식사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열혈 전사들이 있다. 식사는 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하지만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완벽한 식사법은 없다. 자신에게 알맞는 식단을 찾고 싶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먹는 음식에 따라 자신의 혈당 수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평균 혈당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쌀이나 빵, 감자칩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주스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 수치를 급증시키지만 채소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두 달만 식사 후에 혈당 수치를 측정해보면 부주의하게 먹는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유행하는 식단에 집착하지 말자.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식단을 찾아 오래 유지해야 한다. 3. 자기 전 온도를 낮춰라. 예전에 나는 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잠이 단기 수행 능력과 장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만성 수면 부족이 신호등 앞에서 깜빡 잠이 들게 하는 급성 수면보다 훨씬 더 은밀한 살인마임을 알고 있다. 잠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인지 기능 저하까지 발생한다. 치매의 원인이 수면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숙면을 취하려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잠을 자려는 욕구인 수면 압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자기 2시간 전부터 LED 조명을 꺼야 하며 자기 직전에는 가능하다면 얼굴 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만치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한다. 침실의 온도도 낮추는 것이 좋은데 잠이 잘 오려면 침실을 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섭씨 18도가 최적 온도이다. 잠자기 전 3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더 일찍부터 먹지 않으면 더 좋다. 허기를 약간 느끼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편이 가장 좋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자극을 주는 전자기기를 피한다. 잠을 잘 못 잔다면 모든 종류의 화면을 피하려고 노력하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봐야 한다면 청색광을 줄이는 쪽으로 화면 설정을 하자.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우나나 온탕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런 뒤 시원한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과학자들이 수면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적어도 8시간, 더 나아가 9시간은 잠잔 뒤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 수면은 대사 건강에 효과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수면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부터 느린 죽음을 예방하자. 대사 기능을 잘 유지하고 향상시킨다면 질병에서 해방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책 질병 해방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 명의들과 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책이며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식의 건강 정보가 아니라 스탠퍼드 장수의학 노화만성 질환 권위자인 피터 아티아 박사의 과학 연구와 임상 경험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믿고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이나 치매, 당뇨와 같은 병부터 영양, 운동, 잠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싶은 시니어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